네, 안녕하세요. 동영상 해석 강의 1차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할 컴퓨터공학과 이동훈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최근 옵티컬 플로우 기반 모션 추정 방법 구현과 블록 매칭 기반 모션 추정 방법의 성능 비교입니다. 옵티컬 플로우는 물체나 카메라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두 개의 연속된 프레임이 있었을 때 그 프레임에 존재하는 객체의 움직임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 움직임의 패턴은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각 벡터는 첫 번째 프레임에 존재하는 특정한 점이 두 번째 프레임의 점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벡터는 모션 벡터 또는 플로우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메소드와 옵티컬 플로우 메소드는 픽셀의 속도를 추정하는 문제고요. 단위는 픽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블록 매칭 알고리즘은 블록의 변이를 추정하는 문제고 블록 단위로 추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에 사용되는 2차원 맵을 PPT에 첨부했고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컬러 맵은 색상으로 이제 방향을 표현해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벡터는 이제 채도로서 표현이 되면서 이제 벡터의 크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처럼 이제 빨간색 부분은 오른쪽을 향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빨간색이 점점 채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제 벡터의 크기도 큰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기존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ptical Flow Estimation Using a Spatial Pyramid Network라는 스파이넷의 논문을 가져왔고요. CBPR 2017에 액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넷은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과 같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용을 해서 큰 변이와 작은 변이를 함께 고려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고요.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플로우넷이 큰 변이와 작은 변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모델 파라미터가 크게 증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를 이용을 해서 큰 변이와 작은 변이를 함께 고려함과 동시에 모델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도입을 해서 정확성을 유지시키면서 매개 변수를 크게 줄였고요. 첫 번째로 이제 와핑 펑션을 직접 사용하면서 CNN이 이제 학습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그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을 해서 각 피라미드 레벨에 있는 레지듀얼 플로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coarse to fine 형태를 제안을 했고요. coarse는 이제 낮은 레벨에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축소된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코얼스 거친 형태를 추정하고요. 이제 좀 더 섬세한 형태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서 코얼스 투 파인 형태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고 단위 네트워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플로우넷보다 훨씬 더 적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처럼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모델 파라미터를 줄였고요. 그래서 PWC 넷은 이제 그 스파이넷과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피라미드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핑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코스트 볼륨이라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성능을 많이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CBPR 2018년도에 액셉된 논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컨트리뷰션은 우선 학습 가능한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했다는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변이를 추정하는데
그 변이를 이제 와핑 레이어, 그러니까 피라미드, 다른 피라미드 레벨을 연결시켜서 이제 더 큰 변이를 추정을 시킨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가능하지 않은 파라미터를 코스트 볼륨 레이어와 워핑 레이어에 사용을 해서 모델 사이즈를 크게 줄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는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왼쪽이 이제 전통적인 코어스트 파인 방식의 접근 방법이고, 오른쪽은 이제 PwC 넷의 제한 방법입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은 피라미드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냐, 피라미드 피처를 CNN 피처를 사용하냐 차이점이고요. 또 와핑 펑션인지 와핑 레이어인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또 코스트 볼륨 레이어라는 새로운 그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처 피라미드 익스트랙터와 워핑 레이어, 그리고 코스트 볼륨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파이넷에서는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PwC 넷으로 넘어오면서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여기 보이는 와핑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피처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변위에 있는 모션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코스트 볼륨 레이어를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볼륨이 없으면 그 평균 EP가 15%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스파이넷과 PwC만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넷은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용을 하고 이제 와핑도 이미지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만, PwC 넷은 6개 레벨의 피라미드를 이용하면서 해당 피라미드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을 하고요. 와핑도 이제 피처 와핑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 볼륨도 이제 두 단계의 코스트 볼륨을 이용을 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PwC 넷은 이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요. 러닝 타임에서는 이제 플로우넷 C 플러스와 플로우넷 2보다 조금 더 빠른 러닝 타임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평균 EP는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이제 모델 파라미터는 스파이넷보다 약간 더 많으면서 평균 EP도 스파이넷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wC 넷에도 이제 발전을 할 만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은 이제 와핑을 시킬 때 이렇게 가려진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려진 부위를 이제 그대로 네트워크로 통과를 시켰을 때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논문이 이제 마스크 플로우 넷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플로우 넷은 Asymmetric Feature Matching with Runnable Occlusion Mask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제목처럼 이제 비대칭적인 피처 네, 그래서 기존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로우넷은 플로우넷은 엔드-투-엔드 CNN이고요. 그리고 플로우넷 C에서는 코렐레이션 레이어를 이용을 했는데요. 코렐레이션 레이어가 이제 지금 아키텍처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키 컴포넌트, 그러니까 구성 요소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요. 스파이넷은 경량화된 네트워크 아키텍처면서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와 와핑을 이용을 해서 경량화를 시킨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능 면에서는 플로우넷 S와 견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성능을 달성하지는 못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PwC 넷은 이제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피처 피라미드와 와핑과 코스트 볼륨,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좋은 성능을 달성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플로우 넷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성능 면에서 MPI 신텔 KT 2012와 2015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어시메트리 오큘루션 어웨어 피처 매칭 모듈이라는 새로운 모듈을 제안을 했고요. 이 모듈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유용한 부분인지 혼동되는 정보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씌우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미지는 PWC 넷에서 이용하는 FMM이라는 피처 매칭 모듈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와핑 시키는 부분이고 이 코렐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코스트 볼륨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OFMM이라는 오클루전 어웨어를 추가한 OFMM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세타가 표현하는 건 그 불필요한 정보를 필터하는 오클루전 마스크를 의미하고요. 이 뮤는 오클루전 마스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텀을 이제 뮤라고 설정을 해서 코렐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코스트 볼륨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심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는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이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요. 기존에 있던 와핑 작업과 이 여분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대체를 시켜서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사용한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이제 아래 그림처럼 예시가 있고요. 차가 이제 차에 대한 그 포인트를 키포인트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 점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보시면 어떤 규칙적인 일관성 있는 형태로 샘플링이 된 게 아니라 제각각인 로케이션에서 샘플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기존에 있던 CNN 연산, 컨볼루션이나 풀링 같은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연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복잡한 변형이 왔을 때 약간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그리드에 2차원 오프셋을 추가를 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이제 그리드를 변형을 시켜서 조금 더 변형에 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기존에 있던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가져와서 이제 새로운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WC 넷의 FMM을 어심 OFMM으로 대체를 한 게 마스크 플로우 넷 S고요. 이 앞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뒷부분, 그러니까 정교화 과정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캐스케이드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전체 네트워크가 마스크 플로우 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플로우 넷이 가장 테스트 성능에서 다 좋았고요.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사용한 이제 플로우넷 C와 PWC 넷도 좋은 성능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기보다 이제 각각 대표적인 네트워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모션 이스티메이션 구현과 블록 매칭 알고리즘 모션 이스티메이션과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총 5가지로 구현을 했고요. 블록 매칭 알고리즘과 플로우넷 C와 그리고 PWC 넷과 마스크 플로우넷 S와 마스크 플로우넷 이렇게 총 5가지로 이용을 했고요. 모두 다 이제 신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주입니다. 그래서 신텔 테스트셋의 GT는 신텔 홈페이지에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요. 신텔에서 사용하는 EPA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유튜브 링크에서 이제 한 개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선정을 했고요. 그 모션이 조금 분병한 15개 샷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샷마다 384, 640 크기로 이제 연속된 10프레임씩 추출을 해서 총 150프레임을 테스트 셋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PSNR과 SSIM, SIM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 방식은 이제 1034번째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두 번 이제 두 번 뒤에 위치한 프레임인 1036번째 프레임을 옵티컬 플로우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주고요. 이제 그 사이에서 추정한 플로우 필드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필드를 이제 다시 앵커 프레임 1034번째 프레임과 플로우 필드를 이용을 해서 블록 변이에 맞게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보관을 했고요. 보관된 프레임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생성된 프레임을 이제 그 중간 프레임과 비교를 해서 PSNR과 SSIM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우선 이제 딥러닝 기반의 옵티컬 플로우 방법 중에서는 마스크 플로우넷이 가장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SSIM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하지만 이제 블록 매칭 알고리즘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블록 사이즈는 8, 그리고 서치 레인지는 7로 주었고, 풀 서치를 이용을 해서 구현한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추론 속도는 PWC 넷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앵커 프레임과 타겟 프레임을 오버레이한 영상이고요. 그 사이에서 추정한 그 플로우 필드가 그림과 같은 거고요. 이제 플로우넷이 PWC 넷 그리고 마스크 플로우넷 S, 마스크 플로우넷 이렇게 총 4가지를 이제 예시 이미지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가장 마스크 플로우넷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모션 이스티메이션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스파이넷은 피처 이미지 피라미드와 와핑으로 경량화에 성공을 했지만 성능은 플로우넷 S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PWC넷은 피처 피라미드, 와핑 레이어, 그리고 코스트 볼륨 이렇게 컴팩트한 네트워크 디자인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마스크 플로우넷은 PWC 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조금 더 유용한 부분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혼동되는 정보를 마스크를 씌우는 모듈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제출 당시에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평가 매트릭은 이제 EP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블록 매칭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관된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그 프레임을 통해서 PSNR과 SSIM 매트릭을 이용하여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결과 블록 매칭 알고리즘이 저는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고요. PWC 넷이 가장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딥러닝 기반 옵티컬 플로우 간의 결과에서는 대부분 신텔과 키티 데이터셋 성능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만약에 해당 데이터의 웨이트가 학습이 되고 제가 보관시킨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생성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시킨다면 성능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